안녕하십니까. 2022년 1월 3일 재백모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세 번째 유튜브를 보내드리게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아사리판이 됐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포함한 선대위 지도부가 전원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하는 걸 그 선대위의 이양수 대변인 등 공보단이 발표를 했는데, 이에 대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난 사의 표명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주장만 난무하고 있어서 이거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, 저희가 제가 좀 이렇게 알아보고 좀 진단해보고 그걸 가지고 또 분석해볼 때 팩트는 여하튼 오늘 오후에 조금 전에 그 윤석열 선대위 공보단에서 자,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, 본부장 일괄 사의 표명을 했다 하는 걸 기자들한테 보냈습니다.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기자들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이준석 대표도 또 기자들 있는 자리에 살짝 나와서 이거 사의 표명한 거 없다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랬는데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,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고, 그 다음을 제가 분석해 보건대는 아마도 윤석열 후보 또는 윤석열 후보 측과 김종인, 이준석, 주로 김종인이죠. 김종인 위원장 측이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. 지금 이 시점에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왜 그러냐?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의 아침에 사실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자, 선대위를 내가 재구성하겠다, 재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후보랑 상의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부분도 오후에 기자들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한테 물어봤는데, 김종인 위원장은 후보가 어떤 반응을 보이더냐 이런 질문에 글쎄 후보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만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후보한테 통보 안 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바로 선대위 재구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그러다 보니까 후보가 그거 왜 미리 얘기하시지 그랬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건데, 글쎄 이것도 후보 측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된다. 정말 그렇게만 얘기했는지, 깜짝 놀라서 후보가 거기에 제동을 건 것인지,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. 이것도 앞으로 규명돼야 할 부분이고, 자, 그러면 우선 김종인 위원장이 사퇴를 했느냐 안 했느냐, 사의 표명을. 여기에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공보단이 일괄 사의 표명을 기자들한테 공지를 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지시를 했기 때문이다, 또는 윤핵관이 지시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. 근데 윤석열 후보가 지시 안 하고 윤핵관, 그런데 이게 왜 윤핵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, 이양수 대변인이 김종인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와서 기자들이 이양수 대변인한테 물으니까 이양수 대변인이 그거 사실이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해줬습니다. 이렇게 된다면 이양수 대변인은 그럼 누구 편이냐? 거기는 강원도 출신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윤핵관으로 지목되는 권성동 사무총장, 그 계열이다. 그러니까 권성동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양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. 그럼 권성동 사무총장 등 이른바 윤핵관들은 이 기회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아예 사퇴시키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든지, 아니면 윤석열 후보 본인이 도저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같이 못 가겠다, 나를 패싱하고 선대위를 재구성하겠다는 등 이런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가느냐 하는 판단을 한 끝에 공보단에 지시를 했을 가능성, 요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죠. 근데 그 후의 진척 상황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, 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.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한테 계속해서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뭐라고 했냐면, 오늘 밤중에, 빠르면 밤중에 결론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중에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, 저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안 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, 왜 그러냐면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
자기가 이렇게 개편을 하겠다는 뜻을 후보한테 전했는데 후보로부터 확답은 못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일종의 선택을 후보한테 맡긴 거죠. 자,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후보가 이걸 받아주든가 아니면 뭐 김종인 위원장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. 자기가 이렇게 개편하겠다는데.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판단은 이거 아마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야 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. 그러니까 오늘 밤이나 또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정리가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했는데, 근데 윤핵관과 또 이게 윤석열 후보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윤핵관 쪽에서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 기회에 김종인 위원장을 잘라버리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종 결정은 윤석열 후보가 결국은 해야 되겠죠. 김종인 위원장 없이 선대위를 재편해서 갈 것이냐,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과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해서 그래서 선대위를 정말 슬림하게 만들어서 기동성 있는 곳으로 만들 것이냐, 요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. 그 선택이 지금 오늘 밤에 윤석열 후보의 고민일 것으로 보입니다.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좀 그 고민의 정도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,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거는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죠. 또 윤석열 후보가 윤핵관하고 상의할 수도 있는 대목이고, 그럼 윤핵관은 여기 김종인 위원장 아예 싹을 잘라버리자 또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,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중립적인 사람들하고 만약에 하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준석과 김종인 위원장 둘을 다 제거하고 갈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, 이준석 대표는 또 여기서 만약에 최고위원들이 2011년 홍준표 대표가 사퇴하듯이, 그래서 그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가 무너지듯이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하면,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조수진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와 가깝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 최고위원들 사퇴하면 그 후임자 내가 대체 멤버 임명하고 나는 사퇴 안 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현행 당원 당규상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둘을 다 아웃시킬 수 있으면 아웃시킬 텐데 그게 또 여의치 않다는 거죠. 이런 점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여기서 저는 저보고 만약 하라고 한다면 최종 담판을 할 것이다. 그 담판 중에는 이준석 대표가 방송 인터뷰 등에서 윤석열 후보를 등에서 총질하는 거, 그것도 확실하게 하지 말자. 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김종인, 이준석 체제를 다시 한번 슬림하게 해서 가져갈 수 있다, 이렇게 담판을 하고,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그거는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는 건 나의 자유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는 어쩔 수 없다 쳐도 김종인 위원장을 자르고 새롭게 선대위를 구성하는 게 낫다. 그 선대위는 매우 슬림하게, 그래서 정말 기동성 있게 이렇게 가야 한다.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, 지금 이 상황은 윤석열 후보가 매우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, 이렇게 제가 분석이 되고, 이것은 어찌 보면 김종인 위원장의 반란 내지는 쿠데타 이렇게 명명할 수도 있겠다. 이 쿠데타를 과연 승인할 것이냐, 쿠데타 승인하면 1980년 최기화 대통령처럼 되는 것이고요. 이걸 부정하고 진압한다,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의 위험지수는 어찌 보면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죠. 그러나 그 위험지수를 본인의 정치적 역량으로 돌파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겁니다. 그러나 지금까지 이 상황으로 볼 때 물음표가 또 쳐질 수밖에 없습니다. 윤석열 후보가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? 그래서 오늘 저녁에 어찌 보면 그 최종 담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.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장면인데, 지금 아수라장이 돼 있는 국민의힘의 선대위 상황,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,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